지금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을 안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단면 엣지가 다 떨어져 있어요. 떨어져 있고 떨어져 가고 그럽니다. 이 보건일은요, 상담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. 상담을 할 때 지금 보면 어떻게 상담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막 이 실밥이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이 실밥을 제거를 하고 그러려면 이걸 두툼하고 튼튼하게 해야 된다. 그래서 약간 지금 현재의 두께보다는 두꺼워질 수 있다고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. 지금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에요. 고리 부분. 여기는 이제 떨어지는 만큼을 할 것이고 이렇게 손으로만 떼도 떨어진다는 거죠. 뭐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일은 아니고요. 지금 실밥이 계속 나오고 있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국에서 명품들이 오다 보니까 상담 내용이 요즘에는 카메라가 많잖아요. 그냥 자동으로 녹음이 돼요.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알립니다. 손님들한테. 왜 그러냐면 내가 설명한 부분과 어떤 그 착오 아니면 설명을 해도 잊어버리거나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런 그 저 같은 뭐 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 그런 장치들을 해놓는 게 좋아요. 뭐 딴소리를 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상담을 한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. 자, 이렇게 보면 계속 지금 손으로만 해도 떨어져 나가고 있죠.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실밥도 나오고 이 상태에서 떨어진 데만 그 부분만 작업을 한다? 안 됩니다. 그러면 반대쪽도 보면 이게 버킨용이다 보니까 반대쪽도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실밥이 나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가 약품 바르면 못 하겠냐고요. 도로 떨어지는데.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이걸 제거를 하고 좀 더 튼튼하고 두껍게 해 드리겠습니다. 그래야 이제 신경 쓸 일 없고 오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하는 것이죠. 실밥이 나왔죠. 이런 거는 이제 제거를 하고 제가 일단은 이걸 다 먼저 제거를 한 다음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떨어진 걸 다 제거를 했습니다. 명품 복원일은 어,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자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요. 명품 복원일은 그다지 큰 어떤 그 타격이 없어요. 그냥 경기가 너무 다 어렵지만 근데 이제 공예 쪽을 저도 이제 공예 제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공예 쪽이 조금 좋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근데 이런 걸 배워놓고 그러면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나중에 일을 본인이 직접 받을 수도 있고요. 정말 바쁘긴 합니다. 뭐 쉴 틈도 없고 문을 닫아놔도 손님이 와서 두드리고 지금 이런 경우에는 가죽이 스웨이드 원단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지만은 스웨이드 원단에 약품이 묻지 않게 조심하면서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.
그리고 이제 색상은 여기 끈처럼 뭐 검정처럼 보이지만 이게 지금 어두운 진밤색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색에 맞춰서 이제 해드리면 되는 것이고요. 두께가 얇아요. 제가 왜 이쑤시개를 많이 사용하는지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. 뭐 약칠기로는 이 정도 얇은 제품의 단면을 할 때 좋을 게 없죠. 너무 많이 묻으니까. 그 대신에 이제 마감을 할 때는 약칠기를 써도 되는데요. 이쑤시개를 많이 익숙하게 사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. 자, 약품이 만약에 스웨이드 이 안쪽으로 들어간다. 그러면 아무리 닦아도 시커매집니다. 그래서 이 이쑤시개로 계속 약품의 양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. 그리고 두께도 일정하게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요. 보시면 안쪽에 묻지 않게 전체적으로 잘 발라졌습니다. 제가 이런 작업들 때문에 이쑤시개로 계속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. 이제 양쪽 뭐 전체를 다 이제 약품을 기본적으로 발랐습니다. 스웨이드 안쪽에 넘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하니까 이대로 건조를 할 건데요. 이런 방법들, 도구를 제가 뭘 쓰는지 설명을 할 때, 목은 좀 아프지만,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 뭐냐면, 잘 듣고 그걸 이제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. 다 그게 경력이 되고, 돈이 돼요. 그러니까 이제 배워놓고 내가 실력이 쌓이게 되면은, 그때부터 이제 소문이 나는 겁니다. 입소문이 나고. 자, 이제 이 상태로 완전히 건조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면 되겠어요. 네, 이제 거의 건조가 됐는데요. 여기부터가 좀 중요합니다. 사포 같은 경우는 대부분 400방을 쓰는데, 이렇게 얇거나 아니면 면을 곱게 다듬어 줄 때, 그럴 때는 600방 아니면 800방 이런 걸 쓰는데요. 여기 지금 진하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,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안에서 많이 파였기 때문에, 두꺼워서 아직 이제 완벽하게 건조가 안 된 거죠. 다 건조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반투명 상태로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끝났냐? 그게 아니고 면을 이제 다듬어 줘야 돼요. 손으로 촉감을 보면서 좀 거친 부분들, 그 부분을 다듬어 줍니다.
아까 처음에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실밥이 나왔었잖아요. 그걸 잘라내고 제거를 했다고 해도 나중에 확인을 하면은 그 부분이 울퉁불퉁해요. 잠깐 다듬었는데 이제 고운 사포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되면은 버려야 됩니다. 이쪽은 두툼하지만 그래도 매끈해요. 정성이 많이 들어가죠. 자, 여기 약간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. 이 부분을 이제 다시 보강을 해줍니다. 복원이 좋은 게 뭐냐면 꼭 이런 작업이 아니고 염색을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복원하면 돼요. 그래서 부족한 부분, 뭐가 잘못된 부분,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손님이 거의 만족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이 떨어진 부분만 제가 보강을 다시 해 놓을게요. 네, 이제 다 다듬고 엣지를 올려줍니다. 제가 이런 산적꾸지 이쑤시개를 잘 사용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. 이렇게 얇은 가죽에서 뭐, 치킨을 막 소스 찍듯이 그렇게 막 듬뿍듬뿍 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렇게 적당량만 찍어서 넘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죠.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조금 찍어서 안이나 밖으로 넘치지 않게. 자,
자, 이쪽도 보면은 밖으로 넘치지 않게요. 이쑤시개는 이런 작업을 할 때 오고 고기 먹을 때 오고 그때만 쓰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발랐는데요. 지금 이 단면약품 바른 색하고 이 색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제 건조되면 똑같아요. 그리고 마감은 약간 두께감 있게. 반대쪽은 제가 이제 마감하기로 하고요. 여기 이렇게 보시면 모양이 잡히면서 반질반질하게 돼 있죠. 이 상태로 그대로 이제 말려주는데 이 사포 작업이 잘 돼야지만이 이렇게 마감이 깨끗하게 됩니다.